한다 하면 이제 대부분 너 혹시 지금 내 심리 맞출 수 있어?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 경제학과 문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심리학과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17학번 차스 박세환입니다. SAT, AP, TOEFL, HSK로 들어왔고 언컨디셔널 AP, SAT 그리고 토플로 들어왔고 언컨디셔널 HT 그리고 HSK, TOEFL 그리고 전 내신까지. 저희는 보통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간중간 이제 캔토니스 관련된 기사를 보여줄 때만 캔토니스가 조금씩 저희 과는 로컬 애들도 그렇고 이제 메인랜드 친구들도 다 인터내셔널 전형으로 들어와서 저희 과는 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교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제공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교환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 커리큘럼에는 이제 교환으로 가는 게 필수이고요.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친구들은 이제 북경대로 가는 거고 중국어가 모국어이거나 엄청 잘하면 이제 영국 쪽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학과는 비즈니스 이콘, 파이낸셜 이콘, 데이터 애널리틱스, 차이니스 이콘, 이콘 티어리 이렇게 5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 컨셉마다 15학점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최대 2개의 컨셉까지 가능합니다. 심리학과는요, 총 5가지 컨센트레이션 브랜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콘처럼 필수 전공 수업이 있고요. 그만큼 들어야 되고 최대로 컨센트레이션은 2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는 일단 특이한 게 과 안에 패커티가 2개 있어요. 이제 아트랑 소셜 사이언스 있는데 그 각각 이제 컨센은 2개씩 있고 저희는 이제 입학 전에 저희가 어떤 패커티 할 건지 정하고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1학년 2학기 끝난 후에 자기 이제 컨센을 다시 패커티를 다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이콘 위에 GLEF라는 과가 있는데 전공 필수 과목들을 이수를 하셨으면 신청을 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이코로지는 애초에 상위과가 없고요. 이제 트랜스퍼를 오실 수 있는데 대부분 소셜 사이언스라는 브랜치에서 이제 학점이 3.0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트랜스퍼를 해서 오십니다. 저희 과는 대형과라서 학생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학생들은 정말 많은데 한국인들은 정말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재 4명이 사이코로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 자체가 작아서 17년도 이제 친구들 통틀어서 세보니까 36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이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과 장점은 일단 취업률이 높다고 들었고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배우는 게 다른 과에 비해서 꽤 실용적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다른 과에 비해서 팀플이나 과제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제 심리학을 맞춰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높기 때문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과 자체가 너무 작아서 일단 교수님이랑 이제 사이가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은 것 같고 동기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죠.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리고 단점은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 얼굴을 대부분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약간 수업에 빠지면 좀 티가 나고 에세이가 좀 많고 리딩이 정말 많다는 점. 과 건물이 L스터리라서 MTR에서 내리면 또 언덕을 올라가야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또 평가 항목이 100% 시험인 과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과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시험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과제가 있는 수업이 거의 없는데 과제가 있다면 경제 문제풀이식으로 나옵니다. 저희 과제는 대부분 이제 팀플 위주고요. 저희 과제랑 이제 시험은 대부분 에세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팀플, 개인 프젠 다 있고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이 참여도를 좀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어텐던스에 이제 관련이 돼 있는 수업들이 많아요.
인턴은 졸업 요건의 필수는 아닌데 학생들이 보통 1, 2회 정도 인턴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금융 쪽에서 2번 인턴을 했습니다. 학과는 이제 3학년 혹은 4학년 때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정해지면 애초에 그 수업이 이제 인턴으로 나가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턴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뭐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뭐 휴학을 해서 뭐 한 번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두 번 정도는 졸업 전에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가지는 편견이 다들 캠프를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맞고요. 다들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 저희 과에 가지고 있는 정말 스테레오타입은 이제 심리학을 한다 하면 이제 대부분 너 혹시 지금 내 심리 맞출 수 있어?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가장 TMI는 19금 수업들도 많이 있다는 점. 저희과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너네 과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어느 쪽으로 취직을 하느냐 이게 약간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 반대말은 어디든 취업이 가능하다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업을 못하는 이유를 저희 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과가 사실 점수 받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수업이 너무 좀 지루한 게 많아요. 수학이나 통계를 잘하면 유리한 것 같아요.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학점 따기에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통계를 정말 모든 실험 혹은 이제 모든 팀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통계를 좀 배워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심리학이다 보니까 언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중국 폴리틱이나 비즈니스 이쪽으로 많이 이코노믹 이쪽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중국 시사에 대한 기사를 많이 읽어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